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죽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 가족이 없으면 노후는 비참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붙잡고 불안한 결혼을 유지하고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많고 혼자 살아도 평온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혼자 사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위로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괜찮아요. 혼자여도 행복해요. 같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방법. 혼자여도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전략. 이 강의는 결혼을 부정하지도 가족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합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불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구조, 돈의 구조, 건강의 구조, 그리고 삶의 마지막 구조까지.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혼자 산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리하라.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나이 들면 더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사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많고 자식이 있어도 고독한 사람은 많습니다. 즉 외로움의 원인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외로움은 제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늘리고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잡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늘었는데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연결. 첫째, 정기성입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면 매주 같은 요일의 수업, 같은 시간의 산책 모임,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는 장소. 이런 반복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역할이 있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는 관계는 쉽게 끊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빠지면 이상한 자리, 내가 있어야 굴러가는 구조. 이런 관계는 오래갑니다. 독서 모임의 진행자, 운동 모임의 출석 담당, 봉사의 고정 멤버. 작은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 범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온라인 관계는 현실 관계의 대체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완전히 끊긴 상태와 느슨하게라도 연결된 상태는 정신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외로움을 관리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외로움을 관리한다는 건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와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외로움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보다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혼자 사는 노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입니다.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몇 억은 있어야 안전하지 않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돈의 부족이 아니라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노후 재정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이것입니다. 자산은 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없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선택권을 잃습니다. 아프면 참고, 싫은 관계도 참고, 원하지 않는 상황도 버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목돈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중요한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예측 가능한 금액, 오래 지속되는 구조. 이 세 가지입니다. 100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킵니다. 반대로 몇 억이 있어도 언제 다 쓸지 모른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연금과 소액임대, 연금과 주 2에서 3회 파트타임, 연금과 콘텐츠, 저작권 수익. 중요한 건 완벽한 구조가 아닙니다. 작아도 중단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통제력이다. 돈의 본질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돈은 자랑이 아니라 방패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공포는 가난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서 온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지려면 얼마를 모을지 고민하기 전에 매달 무엇이 들어오는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몸을 관리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해야죠. 건강관리 좀 해야죠. 문제는 이 말들이 너무 막연하다는 데 있습니다. 의지는 반드시 배신한다.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플 때, 기운 없을 때, 기분이 가라앉을 때, 그럴수록 운동과 병원은 가장 먼저 미뤄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건강은 자동으로 굴러가야 한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은 한 곳으로 고정, 요일 시간 고정, 약 복용 알람 설정, 검사 주기 캘린더와 이렇게 하면 갈까 말까 고민할 일이 사라집니다. 운동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10분 스트레칭,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산책, 비 오는 날도 가능한 대체 루틴. 중요한 건 열심히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과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지속 가능한 최소치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아플 때를 대비한 구조.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은 크게 아픈 날이 아니라 조금 아픈 날입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가는 약국, 평소 먹는 상비약, 병원 연락처 저장, 증상 기록 습관. 이건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몸 관리는 결심이 아니라 환경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혼자 사는 삶에서 몸을 지킨다는 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 대신 비혈연 안전망을 만들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가족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은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삶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족의 한계. 가족이 멀리 살 수도 있고, 관계가 소원할 수도 있고,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대체 가능한 안전망입니다. 진짜 안전망은 생활 속 사람들이다. 혼자 사는 사람의 현실적인 안전망은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주 가는 병원의 의료진, 늘 들르는 약국의 약사, 단골 카페나 가게 사장, 같은 시간 산책하는 이웃.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망의 핵심 조건 3가지. 첫째, 얼굴을 아는 관계. 이름까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서로 알아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만나는 구조. 우연이 아니라 생활 동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사라지면 이상한 사람. 며칠 보이지 않으면 왜 안 오지? 라고 생각나는 존재. 이게 바로 실제 작동하는 안전망입니다. 부탁할 수 있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라. 많은 분들이 부탁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위급할 때 처음 부탁하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택배 한번 받아달라. 전화 한 번만 해달라. 잠깐 확인만 해달라. 작은 부탁을 평소에 해본 관계는 위급한 순간에도 연결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안전망은 설계할 수 있다. 혼자 산다는 건 아무도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족 밖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산다. 이 이야기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길하다고 느끼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죽음이 가장 많은 혼란을 남깁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마지막 준비는 선택이 아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마지막 준비는 책임에 가깝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치료할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결정을 떠안게 됩니다.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첫째,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어디까지 치료를 원하고 어디서 멈추고 싶은지. 이건 죽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둘째, 물건과 재산의 정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정리하지 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정리되고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셋째, 마지막 연락 리스트입니다. 내 소식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지. 이건 비극적인 문서가 아니라 관계의 정리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가벼워진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을 정리하고 나니 지금이 편해졌다. 왜일까요? 미뤄둔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삶은 더 또렷해진다. 오늘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불행의 전제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관리 가능한 조건이라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외로움은 없앨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 2. 돈은 액수보다 흐름이 중요. 3.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4. 가족 대신 생활 기반 안전망. 5. 죽음을 준비할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이 5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비참하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패배가 아닙니다. 준비된 선택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미래를 두렵게 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정리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5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